BTV 동진의 파이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저희가 6번에 걸쳐 진행했던 배우 월드컵 리스트에 헐리우드 그리고 영국 배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왜 미국 그리고 영국 배우가 세계 영화계의 중심인가, 그리고 특히 영국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주제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나 의문들에 관한 명확한 답은 어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평론가의 의견이죠. 저도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요. 미국 배우가 가장 많다. 저희 월드컵에도 그렇고 네. 결승에서 미국 배우끼리 붙기도 하고 에드 레드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배우였었지만 스포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 미국이니까. 어떤 분야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는 거죠. 한번 농구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NBA가 그냥 사람들 상대로 해서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는 누구냐 10명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NBA에서 활동한 사람이 한 8명, 9명, 1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 한 종목이 있고 한 매체가 있을 거 하나의 어떤 예술 분야가 있을 때 네. 그 분야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나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것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미국 배우 그리고 영국 배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배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리그가 크고 미국이 중심이다 보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더 잘할 수도 있죠. 실제로 첫 번째는. 훌륭한. 네. 두 번째는 전 세계 곳곳에 그런 배우들이 훌륭한 배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알려지지 않아서. 네. 60세 이상의 저희가 최근에 올렸던 그 월드컵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질 영화 중앙역 같은 영화를 예전에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페르난다 몬테네그로라는 배우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잘하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브라질에 있었어?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 1,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쿠오바디스 아이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야스나 두리치치라는 배우, 세르비아에 저렇게 훌륭한 배우가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양은 압도적으로 자국 영화를 제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영화, 영국 영화 혹은 유럽 영화들의 치중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만에도 훌륭한 배우가 있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태국에도 있을 것이고 이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영화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야스나 두리치치나 몬테네그로 같은 배우들처럼 국제적으로 그 영화들이 알려지기 전에는 그렇게 훌륭한 걸 몰랐겠죠.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기회가 배우 입장에서 본다면 배우는 기본적으로 요청이 와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배우가 네, 감독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측면에서 기회의 풀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영국 배우와 혹은 다른 어떤 여타 국가의 배우들은 큰 차이가 있다. 일단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보상이요? 연기를 잘했을 때 예. 내가 덴마크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탄자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연기에 더 열심히 노력할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스타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서 스타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연기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대중문화적인 발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탄자니아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가 연기 신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나라 안에만 있다면 연기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연기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혹은 하다 다른 어떤 데서 그냥 그 지역에서만 평범한 아이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미국 배우, 영국 배우들이 실제로 다른 나라 배우들보다 평균적으로 연기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기회도 많지만 인정도 받고. 네, 그 이유는 그런 것을 북돋는 방식의 시스템 때문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영국 배우가 왜 연기를 잘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영국에는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오스카 와일드,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세계적인 극작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문화적인 유산 덕분에 좋은 배우들이 육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일단 영국 배우가 과연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텐데 실제로 영국 배우들 한번 저희 월드컵만 보셔도 네. 기라성 같다는 생각하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비중이. 영국 배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앤소니 홉킨스 같은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 같은 그런 배우, 올리비아 콜먼 같은 배우, 틸다 스윈튼, 크리스천 베이, 틸다 스윈튼 너무 많잖아요. 네, 레드메인. 원래 나라마다 그 정도 훌륭한 배우들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6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영국 배우가 더 많이 국제적으로 알려졌겠어요? 프랑스 배우가 많이 알려졌겠어요? 영국이 훨씬 더. 거기다가 독일 같은 배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 인구가 더 많잖아요. 네, 한 8천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영어 사용
사용자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 배우보다 호주나 캐나다 배우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호주 배우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이트 블란쳇 같은 배우, 니콜 키드만 같은 배우, 캐나다 배우 중에 무슨 라이언 고슬링 같은 배우, 짐 캐리 같은 배우. 거기도 많네요. 이 정도의 배우들급이 네.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 이유는 영어 사용자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영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영국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언어적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하기 수월하겠네요. 아무래도. 뭐 너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영국과 미국의 관계는 약간 더 특수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캐나다도 그렇겠지만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홍현 매니저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영국의 어떤 유구한 연극 전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언제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16, 17세기 정도.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지금 떠난 지가 지금 벌써 40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 얘기인 즉슨 셰익스피어 시대부터만 따져도 수백 년간 400년 넘는 기간 동안 네. 영국은 연극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프랑스에도 있어요. 몰리에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전통이 있겠었겠습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영국 배우들이 연기 수업을 내가 연기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미국 배우들하고 영국 배우하고 뭐라고 할까요? 성장하는 단계가 좀 다르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대체적으로는 다르다는 걸 지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일단 영국 배우들은 드라마 스쿨을 많이 다녀요. 연기 학교를. 많은 경우. 네. 연기를 그래서 굉장히 배워요. 그리고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훈련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연극에 있어서 대사 습득을 무척이나 중요시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셰익스피어 극단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연기를 한번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중에는 이제 고어체 대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셰익스피어 연극을 다루다 보면 영국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등등등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영화에 진출하거나 텔레비전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무대에 오른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레퍼토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극을 매일매일 또 다른 걸 계속해서 그런 그렇죠. 식으로 다양한 훈련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어떻게 생각한다면 영화라는 것은 물론 여러 테이크를 가서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연극이라는 것은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실연이기도 하면서 훈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미국 배우들의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연기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쇼 비즈니스에 먼저 진출하죠. 미국이나 캐나다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기에 대한 훈련이나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다. 미국 배우와 영국 배우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네. 연기에서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주로 미국 배우들이에요. 반면에 영국 배우들은 연기에서 기회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양식화되고 테크닉이 또 중요한.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배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어느 순간까지 단련이 되고 훈련되어서 점점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미국은 배우가 약간 타고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필로 하는. 제 생각에. 네네. 물론 배우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좀 더 직업적인 배우로서 영국 배우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영국 배우가 더 직업적인 배우 같아요. 어제도 연기했고 오늘도 연기했으니까 내일도 연기한다 이런 느낌? 그걸 그냥 대충 가서 기술로 때운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거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마블 배우들만 보더라도 로키의 톰 히들스턴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의 컴버배치 같은 이 대배우들이 연극을 계속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배우들이 이제 다 이제 영국 출신인 것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연극 무대와 영화의 어떤 그 카메라 앞에 무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서로 섞이는 정도가 영국 배우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 배우들은 이 대사 발성이나 뭐 딕션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제 영국에서도 지방마다 약간 언어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고 방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혹은 또 무슨 17세기 연극을 할 수도 있고 현대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정한 언어적인 뉘앙스와 발음과 이런 것에 자기가 변형시켜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사투리 같은 거 있고 남부 사투리가 있고 무슨 다른 사투리가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미국 배우는 그런 쪽으로 좀 덜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랐던 순간이 링컨이었어요. 다니엘 데이비스요? 네, 링컨을 보시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누구겠어요? 링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상징 같은 거를 미국의 기라성 같은 훌륭한 배우가 많잖아요. 근데 굳이 영국 배우를 데려다 놓고 시켰어요. 근데 또 너무 잘해.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아카데미상까지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배우를 써서 가장 유명한 미국 배우를 연기시킨다는 것 자체가 영국 배우에 대한, 물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워낙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하나의 인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경우는 약간 다른데 아네트 베닝 굉장히 훌륭한 배우란 말이에요.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네.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네. 호프 갭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아네트 베닝을 우리가 보기에는 연기 굉장히 잘해요. 제가 봐도 굉장히 훌륭한 면이 있고 멋지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그 영화를 개봉했을 때 약간 말이 있었어요. 어떤 왜냐하면 전혀 영국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발성 때문에. 말투나 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미국 배우는 충분히 영국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국 배우는 충분히 미국화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언어적인 훈련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배우는 영국화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 굳이 왜냐하면 미국에 일자리가 너무 많고요. 네. 영화는 어차피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영화 산업 자체가 뭐 네, 그러니까 아네트 베닝이 욕심도 있고 야심도 있고 혹은 좋은 영화를 보니까 본인이 성실하고 이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굳이 영국인 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영국 배우 입장이 되면 영국이란 무대가 물론 뭐 6천만 정도 되지만 예. 작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영국 배우가 야심도 있고 국제적으로 널리 본인 스스로 알리고 싶고 끝까지 자기가 연기 어떤 길을 추구하고 싶고 이런 과정이라면 미국 진출하고 싶잖아요. 브리티시 인베이전인 할리우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원래 이제 락밴드에서 이제 얘기가 처음 나온 비틀즈 건데요. 같은.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축구 너무 잘하면 EPL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농구 잘하면 NBA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영국 배우는 굉장히 잘하고 스타성도 뛰어나고 훌륭하게 잘 해내면 미국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죠. 중심지로. 근데 미국 배우는 굳이 호주 영화에 진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취 동기 자체가 다르다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도 언어적인 어떤 부분이나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영국 배우가 미국보다 뛰어난 거죠. 왜냐하면 생존력 같은 것 때문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영국 배우의 훌륭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영국 배우들 입장에서 그렇게 스타가 돼가지고 최고 스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그려지는 상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일종의 뭐 영화 속 캐릭터지만 제임스 본드예요. 미국 배우들 입장에서 가장 멋있고 스타하고 최고의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역사를 본다면 누굴까? 예를 들면 제임스 딘이나 뭐 톰 행크스? 톰 행크스는 이제 최근인데요. 이제 말론 브랜도나 이런 사람들 네. 멋있잖아요. 청춘 스타로서.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임스 본드는 뭐 블록버스터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일단 수트를 입어요. 그러면서 깔끔한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예법이나 자기만의 어떤 전형적인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한 바람둥이인데 그 바람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기의 욕망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영화에서 재미있는 그런 배역을 맡고 있죠. 반면에 말론 브랜도나 제임스 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죽 재킷, 청바지, 네, 약간 바나나 느낌의. 자연스러운 뭐 운동화 같은 거 네. 경우에 따라서는 러닝 셔츠만 입고 있는다든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고 솔직하고 거침없이 내뱉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이 차이가 영국 배우와 미국 배우들한테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수트빨은 영국 배우가 더 좋아요. 수트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콜린 퍼스 같은. 예, 뭐 킹스맨. 뭐 션 커너리 같은 네. 그런 배우들 많잖아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수트빨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영국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수트를 입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근데 미국 배우들도 물론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으니까 수트빨이 좋지만 그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수트를 덜 입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격식, 양식, 특정한 방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슨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국 배우들이 조금 더 익숙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영국 배우들이 좀 약간 우아하다, 고상하다, 말투가 뭐 어떻다, 제스처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 하게 되죠. 네, 말투도 품격 있는 말투라고. 라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네.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영화 감독을 연기를 지도한다는 뜻에서 도연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좋은 배우가 많은 게 좋은 감독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일단 좋은 배우가 알려지려면 좋은 감독이 없기 전에는 알려지기가 어렵겠죠. 좋은 감독이 중앙역 같은 영화를 브라질 감독이 만들고 좋은 영화를 보스니아나 뭐 세르비아나 이런 데서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그 배우들을 우리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배우가 자기 스스로 판을 깔 수는 없잖아요. 거대하게 제작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영국 배우들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특징적인 것으로 또 굉장히 눈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스타성이 적은 것 같아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래드 피트 같은 배우의 스타성, 탐 크루즈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의 스타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타성이 거의 극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크리스천 베일 같은 사람 보면 연기 귀신이잖아요. 에디 레드메인은 그 세대의 연기 가장 잘하는 배우 중에 하나잖아요. 두 배우는 별로 스타성이 없어요. 좀 더 직업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든지 네. 좀 더 양식화되었거나 훈련되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셨던 어떤 연극적인 전통이 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총합된 결과겠죠. 그래서 다니엘 데이루이스조차도 네, 사생활이 거의 뭐 네, 연기법은 로버트 드니로랑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스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신비주의죠. 안소니 홉킨스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잭 니콜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나이하고 관련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국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스타성이라는 것 자체를 극단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혹은 기질적으로 스타성이 좀 덜 맞는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연기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죠. 어떤 배우의 스타성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한 그런 매력이고 무기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스타성 때문에 본인의 연기 경력이 발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전 실제로 영국 배우가 굉장히 연기 잘하는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영국에서 두 가지는 확실히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배우들. 영국 배우들 연기 너무 잘해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네. 또 한 가지는 락밴드. 락밴드도 영국이 특별해요. 음악도 미국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락밴드 5개 골라봐 하면 일단 비틀즈부터 비틀스, 롤링스톤스, 디퍼플, 블랙 세버스, 또 누가 있을까요? 이런 밴드들이잖아요. 다 영국 밴드잖아요. 비치 보이스나 이글스나 이런 밴드, 너바나 이런 밴드를 넣어야 되는데 비교하면 사실 영국 밴드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족적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잘 안 되죠. 네, 전 사실 부끄럽지만 영국의 웨스트엔드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곳이 세계 4대 뮤지컬의 본거지더라고요. 브로드웨이에 대응되는 어떤 그런 개념일 텐데요. 양대 성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웨스트엔드의 문화와 브로드웨이의 문화가 좀 다르겠죠. 네. 그렇기도 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개인의 기질적인 차이가 어떤 한 국민이나 민족의 기질적인 차이보다 더 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사람이 내성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나라에도 또 굉장히 나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면 영국의 문화가 좀 더 내성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과 비교하면. 네. 미국은 좀 더 외향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좀 더 거침없이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미덕이라면 네. 거침없이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경계해야 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내성적인 사람들이 연기를 더 잘할까? 외향적인 사람이 연기를 더 잘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내성적인 사람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섬세해서?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연기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남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남의 위치를 상상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이 연기잖아요. 공감이 중요하죠. 근데 연기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네. 조커라는 캐릭터를 내가 연기해야 되면 상상을 해서 이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캐릭터의 느끼는 바를 내가 스스로가 옮겨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유머를 할지라도 영국의 유머는 좀 더 이렇게 곡선의 유머잖아요. 미국의 유머는 좀 더 직선적인 유머잖아요. 강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많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어도 연기에 관해서는 영국 배우들이 미국 배우들보다 좀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국은 중고등학교에도 드라마 수업이 교과목으로 활성화돼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하고 지원하는 것도 미국보다 영국이 더 잘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영국에 무슨 내셔널 시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 무슨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 같은 거 있잖아요. 영국 왕립 네. 극악단 물론 물론 미국에서도 있겠습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보다 더 이렇게 비영리적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어떤 극단의 활동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국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영국이 더 강하죠. 이런 측면에서도 배우 입장에서 영국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미장센 몽타주 그리고 감독 의도에 따른 섬세한 내면 연기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영국 배우들은 상대적으로 연극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다소 과장돼 보인다라고 하는 비판이나 댓글 같은 것도 본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연극에서의 연기가 영화 연기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연극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베테랑 배우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왔는데 뭔가 약간 보면서 오글거려? 불편해. 네. 오글거린다는 말까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불편하고 안 맞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훌륭한 연극 배우가 훌륭한 영화 배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 입장에서 본다면 연극적으로 훈련받은 배우들도 있지만 위대한 또 그렇지 않은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쪽에서 오면서도 위대한 배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도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훈련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상대적으로 더 좋은 배우가 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히치콕이 헐리우드로 넘어갈 때 영국 배우들 조연을 많이 활용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데서 앙상블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이 잘 나왔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이라는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메소드 연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드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희화화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어떤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주연급 배우, 너무 유명한 배우가 현장에서도 똑같이 막 영화 속에서 살인범인데 실제로 카메라 꺼져 있는 중간에서도 괜히 얼굴 험상궂게 하고 주변에 막 말도 안 시키고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한번 생각하면 그 배우는 자기가 연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다른 배우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입이. 그 사람 하나만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메소드 연기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배우가 있으면 현장이 피곤해지겠죠. 같이 일하기 싫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앤소니 홉킨스는 그런 배우랑 연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 배우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자기 영혼을 불태워서 정말 영원히 남는 어떤 무언가를 영화에 남기는 그런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냥 어제도 연기하고 오늘도 연기하는 직업인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 가능성이고 적용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잘 훈련되어서 양식적으로나 뭐 제스처나 대사 처리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플렉서블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가 좀 더 연기를 잘할 확률이 더 높겠죠. 영국 배우들이 그런 특질이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화 추천은 네.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가 가장 잘 들어가 있는 블록버스터가 바로 킹스맨 시리즈 같고요. venom X-Men. 킹스맨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1편 시크릿 네. 에이전트를 보시면 일단 당연하지만 그 영국 쪽에서 양복점이 본거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영국적이에요. 아유,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신사의 반면에 상대방으로 나오게 되는 빌런은 굉장히 자유롭게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세뮤얼 잭슨은. 이런 것도 영국과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만든 사람이 또 매튜 본이나 또 들어가 있는 배우들이 또 영국 배우들이기도 하고 영국 블록버스터죠? 네, 그런 모든 측면에서 본다면 킹스맨 이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대중영화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영화가 워낙 재밌잖아요. 킹스맨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 영화과도 많이 있고 대학로 극단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열악할 수 있는 환경에도 과연 한국 배우들은 연기를 잘하는 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네. 하고 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 배우는 연기를 잘할까 보다 훨씬 더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이 한중일?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네. 저도 한번 생각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잘 생각해서 여러분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회차를 또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Coming soon. 파이어.